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2세기의 사연을 보다가 저희 오빠 트레이치 겪은 일도 다같이 읽어주시고 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아주 잘난 오빠가 있어요. 딱 엄친아라고 하면 알맞은 사람이에요. 부모님 도움 없이 대학 교수까지 되었고 언제나 저희 가족의 자랑거리였으니까요. 제 오빠지만 키도 크고 잘생겨서 학창시절 오빠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노는 언니들의 이쁨도 많이 받았어요. 오빠는 저희 가족의 자랑이었고 저의 롤모델 우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빠에 대해 걱정하는 건 딱 하나. 너무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던 오빠가 연예인보다 더 예쁜 언니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언니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그 언니는 SNS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스타성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빠도 너무 멋진데 새언니까지 너무나 멋져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언니의 화려한 삶이 정말 멋졌고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언니도 오빠만큼 좋았어요.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사업상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오빠를 찾아왔고 자주 보다 보니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처럼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오빠를 좋아하는 것이 좀 의외긴 했지만 뭐 둘이 맞는 부분이 있으니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겠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언니가 결혼식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본인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바쁘고 오빠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였어요. 집안 어른들은 식이라도 올리라고 하셨지만 언니는 끝까지 양해를 구하면서 이 사업이 안정되면 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결국 둘은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로 했어요. 언니는 저희 가족에게 참 잘했어요. 친언니가 없던 저에게 친언니같이 여러가지 조언도 해주고 정말 다정하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예쁜 여자가 성격도 좋다더니 우리 언니가 그렇구나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게 다 가식이었어요. 진짜 이상했던 게 밥을 뭐 먹었는지까지 다 SNS에 공유하는 언니가 오빠와의 일상은 절대 공유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오빠는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아가씨, 오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어요. 제가 오빠까지 공유해버리면 오빠도 아마 사생활이 없어질 거예요. 그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더 이상 캐물으면 제가 신우이짓 한다고 할까봐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가 신혼집에 가지 않고 자꾸 본가로 퇴근하고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은 오빠한테 이유를 물었는데 오빠는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들어왔는데 언니가 오빠를 상대로 혼인 무효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더라고요. 오빠의 성적 취향이 문제가 많고 성격도 너무 안 좋아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언니가 오빠를 상대로 소를 건 이유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친아 오빠가 변태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오빠는 계속 억울하다고 했어요. 자기는 절대 그런 적 없고 오해로 누명을 썼는데 언니가 믿어주지 않는다고. 이미 사건도 다 해결이 되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언니가 결혼 생활이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너무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니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에 자기한테 요구한 대로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학교랑 지인들한테 오빠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려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더라고요. 저희가 알던 그 언니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애원했는데 언니는 절대 저희를 만나주지 않고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언티의 이런 행동이 더욱 의심이 되더라고요. 오빠의 친구가 변호를 맞았는데 변호사 오빠도 이 소송이 많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보통 혼인 무효보다는 이혼 소송이 빠른데 굳이 혼인 무효 소송을 하거나 소장을 보내기 전엔 한 번쯤은 만나서 조율을 할 법도 한데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요. 저는 언니와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SNS를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이제는 을 스토커로 몰더라고요. 저는 언니의 SNS에서 악질 스토커로 몰리면서 이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어요. 친구의 계정을 빌려서 연락을 하면 또 그 계정을 차단하고 법정에서 만난 언니는 오빠가 연구실에서 불미스러운 누명을 쓴 사건을 들고 나왔어요.
얼마 전 학교에서 행정조교가 오빠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며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오빠의 무죄가 밝혀졌고 조교가 자신이 오해했다며 사과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본인이 학교에 있기 힘들다면서 스스로 그만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떠나는 조교에게 오빠가 돈을 좀 줬더라고요. 어쨌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준 거였는데 재판에서는 그 돈이 오빠가 준 합의금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오빠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조교가 와서 오빠의 무고만 밝혀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교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조교가 오빠가 자기한테 준 합의금이 맞다면서 오빠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깜짝 놀랐죠. 그 조교가 그런 증언을 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다 학교에 오빠의 재판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오빠는 임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어요. 오빠 인생에서 제일 힘든 그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언니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고 믿을만해서 우리 오빠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저도 다 믿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사랑하니까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언니의 SNS를 염탐했고 저도 이 사건용으로 SNS를 만들어서 오빠의 억울한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DM을 받았어요. 언니에 대해 알려줄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기 길을 언니의 전 남편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자기도 오빠와 동일한 이유로 언니에게 혼인무효 소송을 당했고 거액의 위자료 또한 물어줬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어요. 자신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고 간 증인은 그 조교였고요. 저희 오빠하고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언니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해진 거죠. 돈 있는 남자를 꼬셔서 결혼한 뒤 약점을 잡아 이혼이나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한 거죠.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한 이유는 이혼은 호적에 기록이 남는데 혼인 무효는 안 남으니까 다음에 또 처녀인 척 결혼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의도를 다 파악한 후 다음 재판에서 언니의 전남편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자기 전남편을 본 그 여자는 재수가 없어서 2번 다 이상한 남자와 결혼을 한 거라며 우기기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했어요. 바로 그 조교를 협박해서 언니를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사실대로 증언하면 추가로 그 조교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하자 술술 불더라고요. 둘이 어떻게 2번의 범죄를 모해했는지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첫 번째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도와주지 않자 위자료를 많이 받아보자는 심정으로 혼인무효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의 전력이 남으면 유리한 조건에서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조교와 공모해서 전 남편을 성범죄자로 몰아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내 부도의 위기를 넘겼고요. 또 다시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번엔 제대로 물어보자고 둘이 공모를 했는데 조교가 자기가 일하는 학교의 교수였던 저희 오빠를 추천한 거죠. 저희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결혼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시니까 뜯어먹을 것이 없겠다고 싶어서 다시 범행을 모의한 거죠. 결국 두 남자 다 조작된 상황에서 누명을 쓴 것이 밝혀져서 재판은 오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어졌어요. 오빠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언니와 조교가 꽃뱀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오빠가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거액의 위자료는커녕 이제 언니가 오빠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오빠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부도를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언니는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SNS에서 짝퉁을 팔다가 상표권 분쟁에 휩쓸리면서 거액의 상표권 소송이 걸렸고 고객들에게도 소송을 당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는데 오빠와의 일이 알려지면서 다 안 좋은 상황이 겹쳐버렸어요. 오빠의 학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악플로 언니를 괴롭혔고 아주 조직적으로 테러를 하니까 언니는 견디지 못하고 SNS를 닫았어요. 아마 SNS로 재개하기는 어려울 듯하네요. 언니의 전 남편은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위자료 반환은 물론 언니로 인해 훼손된 명의까지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한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저희하고는 다르게 잃어버린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보상까지 다 받고 싶다고는 하는데
언니에게 그럴 돈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쪽에도 보상해야 할 것들이 꽤 되어서 평생을 빚더미에 살지 않을까 싶네요. 얼굴과 몸매는 정말 예뻤지만 오빠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언니는 스스로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예쁜 얼굴로 또 다른 호구를 물면 빠져나오게 될지도 모르지만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라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오빠가 빨리 그 언니와의 안 좋은 기억을 잊고 정말 예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니는 많이 욕 좀 해주세요. 1. 그럴게요. 악질 꽃뱀에게 걸려버렸네요. 맘먹고 조력자까지 있으니 누군들 안 걸려들겠어요. 절벽 끝에서 빠져나왔으니 천운이다 생각해야죠. 원래 사기를 당하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게 된다더라고요. 오빠 많이 의효해주세요. 2. 양쪽 다 소송 걸리고 또 짝퉁까지 고객들까지 아주 제대로 걸렸네. 두 년 다 유명 유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꽃뱀이 아니고 파는 창녀였네. 돈 있는 남자 꼬셔식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1년 정도 살다가 혼인무효 소송에서 위자료 받고 이제 절단나스 모미움을 팔아야 위자료 물어줄 텐데 꽃뱀 아니. 창리은 유튜버라고 소문나서 고객이 없겠는데 꽃이다 남자방에 가서 모미움 팔면 되겠네. 이런 년은 생매장 아니 얼굴 공개해야 돼. 사연님 오빠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여자 별 관심 없는 분이 휴 상처받으신 거 얼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이거 진짜 실화임? 몇 년 전인가에서 나왔는데 이혼 소송이 아니고 혼인 무효 소송하는 거. 그때 남편은 의사였고 여자 붙여서 추행범으로 몰고 가서 재판까지 갔는데 그 여자 전 남편이 현 남편한테 말해주고 결혼한 증거 주고 했는데 듣다 보니 딱 그 얘기네요. 남자 직업만 바뀐 것뿐. 4. 왜 자꾸 겉모습으로 상대방을 고르는지 찍찍 인조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휴, 얼굴 보고 결혼 얼마 못 가요? 크크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해야 평생 가죠. 동생 덕에 저 오빠 무덤에서 살아나왔네요. 저 나쁜 이은이 대신 무덤에 쳐들어갔네요. 깊이 묻히길 다신 못 나오게. 히. 오. 얼굴 예쁘고 몸매 예쁨 속에 꽃뱀 한 마리가 들어있었네요. 남자나 여자나 외모를 중시하는데 다 그런 것 아니겠지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6. 하. 세상에 예쁘고 마음까지 착한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이 들이대서 스스로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예쁘고 착한 여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욕심은 또 실패합니다. 이젠 얼굴이 보통이고 잘 빠진 여자면 충분합니다. 근데 혼인 무효 소송은 아주 뒤집기가 어렵지요. 여기는 한쪽이 일방적 허위 결혼 신고, 무국적자 등이라 본다. 재산을 편취하려고 몸까지 던져 남의 가정을 박살내고 사기를 쳤다면 감옥 가는 것이 맞다. 평소에 너무 예쁘고 명문을 찾지 말라. 인물도 체력도 키도 배움도 적당한 것이 더 오래가고 끈끈하다. 얼굴이 예쁘다고 밤일하는데 화장 지워진다고 못 만지게 하며 전혀 무반응보다는 좀 그보다 뭐해도 밤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가슴을 벌리고 파도 타는 여자가 힐 남자들은 빠져든다. 묘한 것은 얼굴이 예쁠수록 허리가 약하다는 것이다.